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뭐예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결국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해답이 하거든요. 아니라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라니까요. 지금 팔이 부러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리에다가 물파스 바르는 거예요. 그럼 낫냐고요. 이거는 잘못된 처방이에요. 특감을 도입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아이고 특감 도입했으니까 이제 특검 안 해도 되겠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러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 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센 처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센 처방을 네. 아니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은요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끝인 거예요. 그걸 뭘 특별감찰관 당론을 정할 것도 없고요. 법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을 압박하는 자기 메시지 냈으면 끝이야. 안 됐으면 대통령과 갈라서야 돼. 제도적으로. 네. 어떻게 대통령 특별감찰관 정도도 안 받겠다면 우리 출당하십시오. 더 강하게 현명하게 탈당하십시오. 예.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실제로 국회에서 법률로서 하는 것은 특감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그럼요. 특검은 국회에서 법률로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8석만 보태주면은 야권과 같이 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뭘 뭐 특감 감 떨어지는 소리 하고 진짜. 원장님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걸 처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월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맞아, 날짜를 날짜까지 됐죠. 말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연말에 뭐 아니면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11월이? 윤석열 대통령 친기가 좀 그 바뀔 수 있을까? 어.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아니면 명태균 씨의 증언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 특별감찰관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요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지 특감에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그 11월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15일, 25일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니까 그 전에 정리. 그 전에 해야 우리가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욕할 명분이 생긴다. 네. 왜 웃어요? 내가 웃겨요? 아니 한동훈이 웃기지. 본인 그렇게 안 웃겨. 한동훈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네. 정리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라고 해야 민주당이 김건희는 어떻게 하려고 막 손가락질했을 때 희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 그런 건데 100번 깨어나왔다 생각해봐도 특감으로는 해결이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분 특검을 다 해야 된다. 공이 특감으로 안 된다 이건데 특감을 가지고는 추경호 원내대표랑도 갈등 중인데 이건 사실 진짜 바빴을 수도 있긴 한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도 오후에 이제 기자들이 지나가다가 자꾸 물어봤나 봐요.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그랬더니 못 봤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못 보셨어요? 라고 하자 바빠가지고 못 봤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무시한 거예요. 이런 100일 기자회견 하면요. 모를 수가 배석해야 돼요. 없잖아. 예. 원내대표. 돈 버는 게 아니라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 배석해야 돼요. 아 원래는 네. 같이 봐야죠. 당 대표가 하는데 그러면은 죄송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한동훈 싫어하니까 가까운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당의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잘못된 일을 했다. 김상훈 정책위장 옆에 서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잘못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보수의 새 브랜드라면서 네. 강강약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라는데 그 박지원 원장님 이런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강강약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느낌은 무슨 약장사 같기도 하고. 느낌이 없어. 네, 아무 느낌이 없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 말씀 드릴 테니까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받아 적어주세요. 네. 보수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온정주의 요 세 개를 전 세계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지키는 것이 보수인데 이 강강약약이라는 것도 행태잖아요.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네. 이 철학이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디 가서 이상한 또 말 조어를 들으셨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아니 조어로도 강강약약 사실 되게 매력적이진 않지 없어, 않아? 매력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솔직히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홍보위원장이 당에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과연 상의했을까?
제가 오늘 한동훈 대표 쪽 일들을 잘 아는 몇 분들에게 네. 대체 이 연설문 누가 썼냐 어. 그랬더니 동훈이 이러더라고요.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두 명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한 거야. 이것도 상의 안 한 거야. 주변에 상의를 했으면 또 당의 홍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상의했으면 이러한 브랜드 명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에 없으면 이거 뭐 허은하 의원한테라도 물어봤어야지. 허은하 대표한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솔직히 박진영 원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고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브랜드나 구호를 할 때는 되게 쉬운 단어로 그러니까, 딱 네.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고 귀에 꽂히는 꽂히는 걸로. 거야. 네. 강강약약? 강강약약이 뭐야? 이제 이렇게 넣으면 실패한 거야. 산삼수백 맞죠? 느낌인데. 형 지금 사냥. 아, 그 사냥 삼삼. 사냥 삼삼. 아니, 예, 단백질 산양류.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단백질입니다. 제가 허재문 씨한테 강강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수월래. 그러잖아요. 강강 양약이 안 나온다니까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실패한 거. 그러니까 뭔가 좀 명료하고 정치권에 확 와닿는 그런 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그냥 해석이 바로 되는. 근데 예. 뭐 얼마 못 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수 쪽에서 이거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니 그 이런 와중에 또 보니까 국민의힘의 중진 분들은 또 어제 이제 당 대표 100일 기자간담회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알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대통령과 당 대표 양측에다 이제 뭔가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는 거는 사실은 당 대표를 더 향하고 있지 않았냐. 사실은 제가 이것도 어제 김현정 나와서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네. 저는 이게 특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허은하 뭐 아, 그거 중요하지 김건희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입장 중진들 입장문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해가지고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별로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후부터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거는 반한 비윤 모임이에요. 반한 비윤 모임. 예. 네. 한동훈은 정말 뭐 우리 정말 싫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뭐 잘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우리는 오세훈으로 뭉쳤다. 단결하자. 뭐 이런 모임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제껴지면 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나가면 난 서울시장 나가야지 뭐 이런 거고 박형준 오세훈은 다음번에나 대선에 후보로 출마해야지 이런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그것도 맞아 고교 떨어진 동문이에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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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옛날에 16대 때부터인가 뭐 소장포 모임도 하시고 초선 때부터.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당이 이렇게 외부에서 온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보수가 이끌려가는 것에 대한 뭐 부담감 또 뭐 거부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지난주에 제 취향은 아니에요. 예, 원장님이 사실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서야 되고 어. 그런 검역 주호영 네. 이게 김태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두 분 여기 없습니다. 보니까. 없어요. 네. 네. 결이 달라요, 이분들. 네. 그분들은 이분들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사실 이분들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행동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은 비겁한 사람들의 차기 권력 날로 먹기 준비 모임. 날로 먹기. 니네 싸워라.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대표 비판해도 됩니다만은 원초적인 출발점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잡아야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잡고 비판을 하고 난 강강약약이죠. 이후에 네.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약자인 한동훈 대표도 또 때리네.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뉘앙스가 한동훈 대표를 먼저 공격하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오래가지 못한다. 음. 그 이후에 우리가 권력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느슨한 연대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특히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잖아요. 경쟁 관계였는데 지금 한 묶음이 됐단 말이야. 그림 그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오세훈 판짝이 한번 들어가 보자. 오세훈 이런 느낌을 판짝이다. 받았어요. 예. 옆에 김명민 부시장이 같이 간사로 있는 거 보니까 사진에 조금, 사진에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모임도 이번 한 번으로 땡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개성과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와 지향성이 달라서. 다른 분들이기 네. 때문에 또 오세훈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는 깨지는 거죠. 근데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보수의 품격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이분들 포함해서 보수 중진들이 정말 정치 경력 후배로서 까마득한 후배 유난 갈등 보고 있는 느낌이 어떨까요? 나 너무 약간 속상할 것 같기도 속으로야 하고. 뭐 놀고 있네 그러겠죠. 놀고 있네. 니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니들 둘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자꾸 한동훈 애라는 비유에 아.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애가 한동훈만 애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차마 현직 대통령이니까 비판을 못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고립무원의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자세하게 2차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쉽게 단동법 폐지를 같이 논의해보자. 지구당 부활을 같이 논의해보자. 예금자 보호안도 상향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빨리 날짜 잡아달라는 제출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한동훈 대표한테 뭘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고 그래, 싶다. 네. 뭘 자꾸 주면서 이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결국은 특검법을 통과되는 하나의 빌드업을 하자. 뭐 이렇게 저는 봐야 되고요. 네. 결국은 이게 8석 아닙니까? 8석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내에서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이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과거의 정통 보수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통 보수면 우리 김무성 의원 정도 돼야지. 무대는 이런 느낌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 아니가. 책임도 있고 내가 보수다. 그런 느낌들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아 밥 한번 먹자. 아이고 앞으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그 전직 의원이지만은 그 부산시장 하셨던 서병수 시장 아, 네. 이런 분들 굵직굵직하게 정치하시는 이런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모였던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얇아요. 정치하는 패턴들이. 그치. 굵은 정치인들은 아니죠. 굵은 정치인들이 네. 나와야 되고 뭐 무대 유승민, 주호영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하게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 하시는 게 또 이 당이 저런 식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 끌려가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문제는 좀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만나자라는 거를 그 당시 그렇게 음. 빠르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한 1차 회담이 그렇게 성과가 있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서로 얘기한 거 이번에 또 똑같이 도돌이표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윤한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관계로서 활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덥석 문 것은 정치적인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여야 그냥 당대표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성과가 없어 보여요. 한동훈 대표의 위상과 한계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11월 달에 닥칠 그 재판 리스크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네. 두 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네. 정말 여권은 그래 차기 지도자 한동훈으로 모이자. 한동훈에게 자기 결정권이 생겼을 때 여야 당대표 회담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반바지 사장인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간질 아니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 교육 안 시킬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날도 뭐 반바지 입고 수영장도 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만나가지고 여기 나오는 뭐 단통법 문제라든가 지구당 부활 문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의해가고 토론에 가다 보면은 큰 전쟁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 결국은 이제 특검법 그 문제도 할 수 문제까지 있다. 여기까지도 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3시간 만에 바로 오케이 했잖아요. 그때는 화났겠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밥도 안 주고 푸대접 하니까 그래서 바로 네 봅시다. 나 저기 붙어버릴 거야. 이런 속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거든. 자기를 따라오는 네. 사람이 20명 모였다고 하지만 저도 이른바 정보망을 가동해 보니까 2-3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도록 이런 작은 정책부터 합의해주고 토론해 가면서 사람 모으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동훈 대표인데 우리 구교영 기자님이 네. 한동훈 개보를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네. 이분이 단통법에 관심이 있어. 데리고 오는 거야. 가서 이재명 붙여서 대표하고 하고, 합의할 예. 때 성과 하나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서로 이익관계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상한 강강양약 캐치프레이를 걸고 한 방에 이상한 거 뭐 특감법 던져가지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 미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